지금 보시는 것처럼 저는 2015년부터 이제 CHPC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CHPC는 Certified High Performance Coach라는 그 단어고요. 그리고 2015년에 시작을 했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윤스키님은 2019년에 오셨어요. 그래서 윤스키님이 저보고 항상 시조새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아니 시조새는 좀 그렇지 않나? 그런데 이제 언제나 이렇게 그렇게 부르시는데요. 저는 2015년부터 2017년까지는 사실 사람들한테 코칭을 하거나 하지는 못했어요. 그냥 저 혼자 다른 외국에 있는 CHPC 코치들하고 서로 코치를 주고받으면서 이게 진짜 제 삶에 도움이 되는지에 대해서 좀 이렇게 고민을 하고 제 삶에 적용을 했었고요. 2017년에 저희는 2년마다 한 번씩 재교육을 받아야 돼요. 무조건 미국에 다시 가서. 그래서 2017년에 재교육을 받으러 갔을 때 좀 부끄럽더라고요. 그래서 갔다가 와서는 그때부터는 이제 무료 강연이나 무료 봉사활동, 학생들 코칭하고 이런 이제 봉사활동들을 한 2년 정도 했고요. 2019년에 이제 가서 윤숙희 님도 만나고 한 다음에는 돌아와서는 제가 정말로 한번 이 일을 사람들에게 해봐야겠다는 생각이 돼서 처음 시작한 지 4년 만에 세상에 처음 나왔고, 그게 작년 7월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어떻게든 제가 강연이나 코칭이나를 통해서 이렇게 변화하시려는 분들에게 좀 도움이 되고자 하고 있는 중이고요. 그래서 제가 짧은 기간이지만 이런저런 강연들도 많이 만들었어요. 그래서 처음에 제가 데뷔를 했던 강연이 사실 제 생각보다 너무 많이 사랑을 받았던 조금 다른 자기계발 이야기라고 하는 2시간짜리 강연을 준비를 해서 이렇게 많은 분들에게 이제 자기계발이 사실 요새는 어떤 게 가장 중요하고, 그리고 우리가 잘못 알고 있던 게 어떤 게 있었나라는 얘기를 드렸고요. 그리고 사실 다음 주 토요일 날 이제 목표 관리에 대한 이제 근본적인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왜 목표를 세우고 그 목표가 제대로 세운 건지. 그러면 생산성이라고 하는 건 과연 툴에 달려 있는가, 사람에 달려 있는가라는 것이죠. 그런 얘기들을 다룬 back to zero라고 제가 얘기했어요. 사실 처음에는 zero to one이라고 쓰려고 그랬는데 그거는 제로를 갖춘 사람이 원으로 가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제로를 먼저 갖춰야 되니까 그것에 대한 강연을 하는 게 다음 주 토요일 날 준비한 2시간짜리 강연이 처음 런칭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혹시 관심이 있으시면 오시면 정말 좋은 시간이 되실 거예요. 제가 이 강연은 사실 1시간짜리로 지난 신년회 때 아이캔도님하고 같이 했었는데 그때 굉장히 반응이 좋았거든요. 그리고 그거 말고는 오늘 이제 드리는 질문들이 있어요. 그 질문들을 가지고 7시간을 떠듭니다. 딱 소수 6분, 5분 정도만 모시고 7시간, 8시간을 내내 질문 드리고 답변 듣고 피드백하고 하는 걸로 하루 종일 하는 일정이 있고요. 사실 이번 주에도 목요일 날 하루 종일 풀데이로 그 일정이 이제 교대에서 있고, 토요일, 일요일 부산에 가서 1박 2일로 8시간, 8시간 이틀간 또 강행군을 하고 오는 스케줄이에요. 그래서 이 모임은 한번 오신 분들이 굉장히 좋아하셔서 생각보다 자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온라인 교육 과정으로는 자기 설계 정규 과정이라고 하는 제 시그니처 강연을 만들어서 10주짜리 교육 과정이에요. 그래서 20시간 동안 온라인으로 수업을 듣는 그 내용의 강연이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최근 이제 매주 단위로 런칭하고 있는 게 하이 퍼포먼스 습관 만들기라고 하는 과정을 또 만들어서 8시간짜리 강연을 만들어서 또 그것도 온라인으로 사람들에게 이렇게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실제로 제 독서 모임에 오시는 분들은 저 내용들을 보시고 책도 보시고 하는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독서 모임을 3팀을 운영하고 있는데 그 팀들은 브랜든 버처드가 이제 추천하는 책들을 가지고 같이 읽고 제가 이제 좀 봐드리고 하는 식으로 해서 독서 모임 운영하고, 뭐 요새는 같이 운동도 하고 있어요. 독서 모임 하다가 운동을 좀 하고 있는 좀 묘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긴 하는데요. 하여튼 그렇게 하고 있고, 그 외에 진짜 메이저는 정규 그룹 코칭과 1:1 코칭을 12회 기준으로 하고 있는 게 제 메이저입니다. 자, 그러면 어쨌거나 제가 왜 이 일을 하게 됐는지에 대한 말씀을 드려야 되겠죠. 그래서 제가 지금 요 준비한 자료는 뭐냐면, 제가 지금 원래 아까 들어오셨을 때 보셨던 배경에 놨던 제가 이제 만들어 놓은 제 PPT 배경 화면이기도 한데요. 지금 바다 밑에 보시는 사막 사진은 실제로 제가 사막에 근무하던 시절에 찍은 사진이에요. 바닥에 막 바퀴 자국 보이시죠? 저는 쿠웨이트에서 건설 현장에서 근무하던 엔지니어입니다. 그 엔지니어인데 2013년에 길을 잃은 경험을 했어요. 그러니까 길을 잃은 경험을 해서 고생을 하다가 안개가 너무 껴서 힘들었거든요. 그래서 자세한 얘기 못 드리고 간단하게 드리면, 제가 길을 잃고 마지막에 다다른 곳이 어디였냐면 바닷가 끝이었어요. 거기가 이제 쿠웨이트 만 쪽이었기 때문에. 근데 거기가 안개가 자욱이 끼니까 태양은 동그랗게 모양만 보이고요. 그리고 바다가 잔잔하게 물이 들어오니까 바다 냄새 나고, 그리고 진흙밭이어서 진흙 냄새가 나고, 사막 쪽에서 불러오는 그 바람에 사막의 냄새가 실려오는 묘한 공간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제가 뭐 종교가 있는 사람은 아니지만 그 순간에 '세상에 끝나는 곳이 있다면 이런 곳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서 거기서부터 '내 삶의 의미는 뭐지?'라는 궁극적인 그 질문을 답을 찾겠다고 헤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헤매다가
건강이 상해 보기도 하고요. 그리고 책을 쓰겠다고 덤볐다가 또 차가운 세상에 이제 완전히 이렇게 내동댕이 쳐지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런저런 경험들을 하다가 결국에는 브랜든 버처드를 만나고 브랜든 버처드의 그 강연들을 들으면서 굉장히 힐링을 받았어요. '아 나도 이렇게 좀 에너지가 넘치는 사람이고 싶다.'라는 것. 그래서 제가 그 과정에서 단계를 거쳐서 결국 최종적으로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 뒤에 보시는 저 알프스 산, 에베레스트 산입니다. 에베레스트에 올라가려면 여러분들은 그 올라가는 과정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좋은 셰르파를 만나셔야 돼요. 저는 사람이 자기 삶에서 중요한 목표들이나 아니면 자기 삶의 중요한 것들을 이루어가는 과정에 그 옆에 셰르파의 역할을 하고 싶다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래서 지금 현실에서 이 나우라고 제가 표현한 게 지금 이 현실에서 그 너머를 가기 위해선 여러분들의 지금 주어진 현실에서 다음 단계로 나아가려면 어떤 게 필요하고 어떤 사람으로 바뀌어가야 되는가에 대한 얘기를 드리고 그 길을 같이 가는 사람이 되고 싶다는 생각에서 이 한 장의 장표로 사실 제가 걸어온 길과 앞으로 가고 싶은 일을 다 보여드리고 있는 거고요. 자, 그러면 사실 브랜든 버처드를 만나고 제가 가장 공감했던 얘기를 드리고 짧게 요약을 한 다음에 마지막에 아까 말씀드렸던 원 퀘스천에 대해서 넘어갈 거예요. 우리가 사실 성공에 대해서 오랜 기간 얘기를 했고, 여러분들이 여기 보신 이 표현에서 모르시는 표현이 있을까요? 적어도 이렇게 마이다스북을 찾아서 이렇게 누군가에게 강연을 게릴라로도 들으러 오시는 분들은 자기개발을 굉장히 좋아하시는 분들이에요. 그렇다라고 하면 그런 분들이 이 얘기 못 들으실 리 없었을 거예요. 일단 시작해. 그리고 열심히 하고 열정 넘치게 하다 보면 돼. 그리고 네 강점이 뭔지 찾아서 하고 연습도 많이 하고 감사하는 마음도 가져야지. 그리고 끈기 있게 쭉 하면 될 거야. 되든가요? 이거 안 해보신 분들 있으세요? 저도 많이 했거든요. 잘 안 되더라고요. 그러면 왜 안 됐죠? 우리가 열심히 안 했나요? 아니면 정말 좋아하고 잘하는 것만 하면 되든가요? 그리고 1만 시간 노력하면 전문가가 된다는데 우리 자기 분야에서 1만 시간씩은 일한 것 같은데요. 근데 내가 세계 최고 전문가라고 말할 수 있나요? 분명히 감사도 하고 있고 열심히도 하고 있는데 왜 내 삶은 항상 똑같은 쳇바퀴를 도는 것 같은 기분이 들까요? 그것에 대해서 사실 고민을 가장 많이 했던 남자가 브랜든 버처드입니다. 여러분들이 브랜든 버처드를 백만장자 메신저라고 하는 책의 저자로 알고 있지만, 그래서 마케팅에 정말 천재적인 사람이라고 알고 계시겠지만, 실제로 브랜든 버처드는 20살 때부터 라이프 코치를 했어요. 실제로 지금도 오프라 윈프리의 라이프 코치입니다. 전에 전 대통령들을 지금 코칭도 하고 있고요. 정말 억만장자들의 코치를 하고 있기도 하고, 이런 정말 코치로 시작했던 사람이어서 이런 것에 대한 궁극적인 질문을 하다가 연구소를 세우고 어떤 게 이런 지속적이고 장기적인 성공을 가져다 주는 것에 대한 고민 끝에 만들어진 게 식스 헤빗입니다. 하이퍼포먼스 헤빗이라고 말을 했고, 그게 한국에 번역되는 과정에서는 이렇게 6가지의 습관이라고 얘기해서 말이 됐고요. 이 6가지의 습관을 갖춘 사람을 하이퍼포머라고 이제 명명을 해서 부르고 있어요. 그래서 그 하이퍼포머라고 하면 어떻게 정의를 하냐면, 지속적이고 장기적으로,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지속적이고 장기적으로 표준 이상의 성공을 거둔 사람을 말해요. 표준 이상의 성공은 뭐냐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마라톤을 뛴다라고 하면, 지금 저처럼 마라톤을 한 번도 안 해본 사람들은 한 번에 마라톤 뛸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5km 뛰고 10km 뛰고 해야 된다고 하면 그런 중간중간의 단계들을 빠르게 달성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표준 이상의 성공이라고 하는 것들은. 대신 그거는 어떻게 보면 한국 사람들이 제일 잘하는 거예요. 표준 이상의 성공을 성급하게 가져가는 것. 단, 더 중요한 건 내 자신의 웰빙도, 그리고 긍정적인 인간관계도 유지하는 것, 이것까지 포함한 삶이 되어야지만 제대로 된 성공이다라고 정의를 합니다. 그런 걸 갖춘 사람을 하이퍼포머라고 하고요. 자, 그러면 그런 사람을 우리가 어떻게 떠올리면 되냐면, 가장 좋은 예로 들어드리면 이겁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한 10년, 15년 정도 후에 나를 생각해 보세요. 지금 목표로 하는 재정적인 목표든 아니면 사람으로서 어떤 사람이 되는 목표들을 다 이뤘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어떤 모습인가요? 그 사람을 떠올려 보시고 그 사람을 한번 이렇게 옆에다 불러놔 보세요. 그 사람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당신은 어떤 성격을 가졌어요? 어떤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이 대답을 만약에 해준다면, 대답을 안 해주는 분도 있겠죠. 아직 막막하다 보면. 그 사람의 대답을 들으셨다라고 하면 그 사람을 향해서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이제 깊은 연계를 하고 즐거움을 가지고 그리고 자신감을 가질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궁극적으로 내가 되고자 하는 최고의 나라는 사람을 떠올려 보고 그 사람을 향해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이퍼포머가 되는 방법이라고 간단하게 제시를 하고요. 자, 그러면 옆에 보시는 이 명료성에서부터 시작된 에너지, 절실함, 생산성, 영향력, 용기는 우리가 성공하려면 갖춰야 되는 6가지 습관에 들어갑니다. 이 습관을 갖추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말을 하는 게 이 6가지예요. 어떻게 마음 관리를 하고 어떻게 건강 관리를 하고 생산성 관리를 하고 영향력 관리를 할 것이냐. 그리고 그 근간에 있는 어떻게 지금 이 순간에 온전히 존재를 할 것이냐라는 것, 그리고 내 삶의 목표는 어떻게 정하느냐까지 쭉 다룹니다. 이게 브랜드 내 자기 개발에 관련된, 사실 브랜드는 2가지의 축의 그 자기 개발을 갖고 있어요. 첫 번째는 지금 보시는 그야말로 어떤 사람이 되느냐라는 그 생산성을 높이는, 이 사람의 궁극적인 생산성을 높이는 방향에서의 자기 개발과 마케팅을 하는 측면에서 1인 기업을 하는 측면에서의 이 2가지 축을 다 끌고 가고 있거든요. 근데 그중에서 이 자기 개발은 요 한 페이지로 다 표시가 됩니다. 이 왼쪽에 있는 요 습관을 우리가 마스터하기 위해서 배우는 것이 쉽게 말하면 6헵에서 다룬 내용이고요. 오른쪽에 있는 이 6가지를 다루기 위해서 있는 것들이 하이퍼포먼스 아카데미라고 하는 거예요. 왜 제가 지난 2월에 윤숙희님이랑 박형 코치랑 다녀온 게 그 교육 과정에 해당한다고 보시면 돼요. 이제 그런 것들을 갖고 있고요. 저도 사실 그래서 이것들을 보고 이걸 모델로 하이퍼포먼스 습관 만들기라고 하는 게 요 왼쪽에 있는 교육 과정이고, 오른쪽에 있는 걸 한국식으로 바꾼 게 자기 설계 정규 과정이라고 만들었습니다. 그게 이제 결과적으로 전체 교육 과정이고, 실제로 코칭의 경우에도 이 12가지를 다루는 게 한 회씩이 돼서 12회를 하는 게 정규 코칭 과정이에요. 그래서 이 한 페이지가 브랜든 버처드나 아니면 저희 CHPC들이 하는 교육 과정의 정통을 딱 하나로 표시하면 이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시간이 생각보다 빨리 가네요. 네, 빨리빨리 진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원래 그 조금 다른 자기계발 이야기를 하는 과정, 그 강연에서 뒷부분, 그 첫 시간의 뒷부분에서 요 질문들을 드려요. 그래서 이 질문들을 갖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7시간 내내 떠드는 질문들이에요. 실제로 6분을 모시고. 7시간 내내 질문이 됩니다. 근데 그 중에 어떤 질문이 있는지 다 보여드리고 이 중에 하나만 갖고 진행을 오늘 하려고 한 거였거든요. 자, 그래서 마음 관리를 대표하는 질문들입니다. 나는 지금 진실한 내 모습인가? 라는 질문은 이따가 저희가 얘기할 거예요. 이 질문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어떻게 되냐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여기서 나는 지금 진실한 내 모습인가에 대해서 답을 쓰려고 할 때 답이 덜컥 나오는 분이 없으실 거예요. 왜냐하면 질문이 어렵거든요. 그러면 그 밑에 있는 질문들, 이런 것들이 구성된다는 걸 보여드리려고 준비를 했고요. 자, 여러분들의 생각과 삶의 방향이 일치하나요? 그리고 삶의 위치라고 하면 20대의 삶의 위치와 30대, 40대, 50대가 처한 삶의 스테이지가 다르니까 그 스테이지에 맞춘 적정한 자신감과 즐거움을 가지고 있나요? 그리고 아까 떠올렸던 최고의 나를 대표하는 단어를 정한다면 어떤 단어를 정할 수 있어요? 그리고 만약에 정했다면 그 단어에 일치된 삶을 지속적으로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있나요? 그게 완성된 나를 만드는 방법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마음 관리를 대표하는 질문이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5개의 질문 갖고 거의 2시간 내내 떠들기도 해요. 자, 그래서 이 질문들이 마음 관리의 대표 질문들이고요. 그다음 질문은 건강 관리에 대한 질문입니다. 건강 관리는 충분한 수분 섭취와 휴식이 취해졌냐는 거예요. 이제 저희들이 생각하기엔, 그리고 저는 엄청나게 공감을 하는 게 자기 개발은 무조건 건강 관리입니다. 뭐 정신일도 하사불성 이런 거 없어요. 에너지 딸리면 이제 절대 못하는 시대입니다. 왜냐하면 에너지가 조용히 해, 딸리면, 그리고. 네, 조용히 할게요. 네, 잘해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워낙 줌으로 이렇게 강의를 많이 하다 보니까 이런 상황이 굉장히 익숙해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굉장히 능글맞은 사람이고요. 잘하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자, 그래서 이렇게 충분히 쉬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집중력이 모자란데, 집중력이 새는 건 내가 이 수면을 잘 취해서 에너지 레벨이 올라와야 돼서 나를 방해하는 것들을 잘 쳐내야 되거든요. 이 쳐내는 에너지를 어떻게든 내가 쳐내고도 에너지가 남아야 되니까 에너지 관리가 가장 시작입니다. 거기 시작이고, 그 다음 2번째 질문은 지금 제가 하는 거예요. 제가 가진 의지와 열정을 에너지로 전달할 수 있냐고요. 제 목소리에서 열정을 못 느끼신다는 분은 한 번도 못 봤어요. 제가 강연을 할 때마다. 왜냐하면 저는 의도적으로 열정을 만들어서 목소리에 실어내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에너지를 갖고 어떤 열정을 실어 사람들에게 주나요? 그거 하려면 건강관리 안 하시면 못해요. 자, 그렇고요. 자, 그러면 생산성에 대한 질문을 해볼게요. 사실 생산성에 대한 질문이 제일 아픕니다. 여러분들 다 바쁘시잖아요. 초등학생인 제 딸도 엄청 바쁘거든요. 그러면 왜 바빠요? 뭐 하시느라 바쁠까요? 중요한 일 하시느라 바빠요? 별거 아닌 일 하느라 바빠요? 잘 모르시겠어요? 그럼 맨 마지막 질문을 보실까요?
지금부터 3개월간 탁월하게 잘 해야 되는 프로젝트가 있어요? 없어요? 없으면 시덥지 않은 일들로 바쁘신 겁니다. 다시 한번요. 앞으로 3개월간 정말 탁월하게 잘 해내야 되는 프로젝트가 지금 딱 떠오르지 않으면 그다지 중요하지 않은 일들로 바쁘신 거예요. 그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무엇이 중요한디? 네. 무엇이 중요한지 한번 생각을 꼭 해 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가운데 있는 질문은 그겁니다. 그러면 완전히 틀을 바꿔서 내가 생산성을 확 키우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건강 관리하고요. 잠 자고요. 물 먹고요. 좋은 음식 먹고 운동해야 돼요. 다 아시죠? 그런데 하고 있나요? 네. 그겁니다. 그렇게 가는 게 어떻게 건강 관리를 하냐 해서 에너지를 끌어올리냐 해서 생산성에 연계가 되는 거고요. 이게 갖춰져야지만 그 위에 여러분들이 많이 사용하시는 뭐 플래너건 뭐 사실 브랜드 버쳐도 플래너가 있거든요. 하이 퍼포먼스 플래너라는 게 있거든요. 플래너건 뭐 3P의 바인더건 뭐 프랭클린 플래너건 뭐가 됐건 여기서부터 사람이 이게 갖춰져 있어야 그 툴들이 힘을 받아서 제대로 효과를 내는 거지 사람이 여기가 갖춰져 있지 않으면 무슨 툴이 들어와도 사실 생산성을 높인다는 건 쉽지 않을 거예요. 자, 그다음은 영향력입니다. 영향력에 대해서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아 저는 제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영향력이 별 필요가 없는데요." 그거는 목표가 잘못된 겁니다. 목표는 무조건 나를 자극할 수 있을 만큼 커야 돼요. 그래서 나 혼자 못하고 다른 사람들의 도움을 받을 만큼 크게 잡아야 목표가 되는 거고요. 그 목표들을 이뤄가는 과정에서 어떻게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주고 영향력을 받는가라는 것, 이게 정말 중요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있는 질문도 놓치면 안 됩니다. 가장 소중한 사람들, 내 가족들에게 내가 롤모델이 되고 있는지까지 갖춰야지만 제대로 지속적이고 장기적으로 웰빙과 긍정적인 관계도 만들어 가면서 성장하고 성공하겠죠. 자, 그다음에 비프레젠트에 대한 질문이 이렇게 됩니다. 나는 내 삶에 온전히 집중하는가요? 그것도 사실 어려운 질문이에요. 왜냐하면 이 한 가지 질문에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반응이 되거든요. 건강 관리도 필요하고요. 마음 관리도 필요하고 생산성 관리도 돼야지만 이 질문에 답할 수 있어요. 정말 이런 것들 쭉 지금 보시는 질문들에 대해서 이렇게 한번 보신 것들, 아 이런 질문들이 있구나 하고 넘어가지 마시고 캐치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나한테 중요한 질문이 있다라고 하면.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어떻게 삶의 목표를 정하느냐라는 것에 대한 얘기를 할 때 대전제가 하나 있습니다. 삶의 목표는 어떤 일을 하는 거랑 아무 관련이 없어요. 어떤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 돼서 어떤 가치를 세상에 남기느냐가 내 삶의 목표에 해당을 합니다. 자, 다시 말씀드릴게요. 삶의 목표는 어떤 일을 하는가가 아니라 어떤 사람이 돼서 어떤 가치를 더하느냐에 남아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서 봤을 때 나는 어떻게 세상에 기여할 건가요?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자신만의 답을 만들어 가는 과정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이런 질문들을 가지고 내가 정말 지금 하고자 하는 일이 내 삶은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끌고 가는지에 대한 걸 말씀드리고 싶어 하는 거고요. 그러면 네, 쉽지 않네요. 시간이 정말 빡빡하게 갑니다. 오늘 말씀드리려고 했던 just one question입니다. 사실 제가 2시간 강연에서는 이걸 말씀을 못 드려요. 왜냐하면 이것만 설명을 드리다가 너무 시간이 많이 가기 때문에 오히려 이렇게 요 스팟으로 딱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준비를 이거 가지고 했고요. 이 질문은 앞에 것들은 잊어버리셔도 이 질문만 딱 적어놓고 이 질문에 대한 설명만 가지고 답을 내시는 것만으로도 엄청나게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거예요. 제가 분명히 그걸 개런티 하겠습니다. 그리고 단 하나의 질문이지만 절대로 단 한 가지의 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고민한 그 수많은 답들이 나와서 그게 만들어지는 게 나의 삶의 진실한 모습이겠죠. 각자의 진실한 삶은 그런 걸 테니까요. 자, 그러면 질문을 드릴게요. 지금 여러분은 진실한 내 모습으로 살고 있나요? 아, 민코치 너무 질문이 어려운데 뭔가 좀 이렇게 설명을 더 해줘봐 라고 하신다면, 자, 어디까지가 내가 정말 진실된 내 모습이고 어디가 페이크일까요? 이걸 판단하는 기준이 뭘까요? 제가 판단하는 기준, 이것을 나누는 기준은 이렇게 세 가지입니다. 자유로움, 일관성, 애착이에요. 이 세 가지는 적으세요. 자유로움, 일관성, 애착. 이렇게만 적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거에 대한 설명을 드릴게요. 첫 번째는 자유로움이에요. 야, 자유롭다는 단어 자체도 어려운데 내가 지금 회사 다니고 매여있는데 무슨 자유로움이 있어. 시키는 대로 일하고 살아야 되는 게 가장 중요하지. 맞아요. 근데 그런 측면이 아니라 내가 지금 진실된 내 모습을 찾아가는 과정에서는 어떤 자유로움들에 신경을 써야 되냐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첫 번째는 과거입니다. 과거가 이어져 와서 지금의 나를 만들었어요. 그쵸? 그런데 지금의 내가 앞으로 나아가려고 하는데 과거의 내가 나를 붙잡고 있다라면 내가 정말 내가 원하는 삶의 방향으로, 내가 진실된 삶의 방향으로 갈 수 있을까요? 어렵겠죠. 그렇다면 과거에 일어난 일을 최대한 내가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될 겁니다. 그리고 그 일은 일어난 일이야. 그 일이 그걸 뭐 반드시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야 되냐까지는 제가 지금 당장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되도록이면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면 좋겠지만 그야말로 그건 일어난 일이고 나는 그 일이 일어났던 걸 알고 있어라는 그대로 그러니까 팩트 그대로를 인식하고 내가 지금부터 나아갈 수 있냐는 거예요. 만약에 과거의 어떤 그 사건이 나를 붙잡아서 나아갈 수 없다라면 그거는 코치나 자기 계발의 영역이 아니라 트라우마를 치료하는 그 전문의들을 만나보셔야 되는 문제겠죠. 그래서 어떻게든 과거에 대한 걸 받아들이고 가시는 게 첫 번째 자유로울 조건이고요. 두 번째는 시선입니다. 아야, 민코치, 야, 시선으로부터 어떻게 자유롭냐? 우리 사회가 어떤 사회인데 잘 알고 있습니다. 저도 10년 동안 직장 생활하면서 눈치 엄청 보고 살았는데 다만 제가 뒤에 한 3, 4년간은 생각보다 사람들의 시선에 신경을 안 썼어요. 그게 왜 그랬냐면 아까 제가 사막에서 길을 잃어버렸다 그랬잖아요. 사막에서 길을 잃어버렸을 때 바다 끝에 도착해서 결국 울었어요. 되게 복잡한 감정들에서 막 울었는데 제가 잠깐 울다가 어땠냐면 하고 놀란 거예요. 왜 놀랐냐면 누가 나 쳐다보지 않나 신경 쓰고 있었어요. 사막 한가운데 맨 끝에 아무도 없는데 그렇게 남의 신경을 쓰고 살았더라고요. 그렇게까지 신경 쓸 필요는 없지 않겠습니까? 적어도 내가 말하려고 하는 게 정말 상대방한테 해를 주려는 게 아니고 지금의 예를 들어서 상대방하고 어떤 논쟁이 일어났다고 하더라도 이 상황을 객관적으로 설명하려고 내 의견들을 제대로 다 풀어낸다면 그것은 상대방을 불편하게 하려는 게 아니라 내 의견을 명확히 표시하는 것이잖아요. 그런 것들을 제대로 된 사회적인 그 매너를 갖춰서만 전달한다면 내 의견을 최대한 내 의사표현을 최대한 제대로 할 수 있어야 자유로워지겠죠. 생각으로부터. 그 다음은 유전자입니다. 유전자에 대한 얘기가 재밌어요. 뭐 성장 마인셋이 어떻고 뭐 누구는 뭐 고정된 사고방식이 있다 뭐 하는데 누구나 그게 다 섞여 있거든요. 자, 그러면 제가 이런 얘기를 드릴게요. 그런 분들이 있어요. 아, 나는 정말 재능이 있어서 하는데 나는 내 재능이 없어서 못해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네, 그 얘기는 재능이란 단어 뒤에 숨은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재능이 없어서 못해란 말이 상처를 훨씬 덜 받는 사고방식이에요. 왜냐하면 재능 뒤에 숨는 순간에는 내가 노력하지 않은 게 문제가 안 되거든요. 내가 정말 저 사람만큼 내가 보기에 저 잘하고 있는 사람만큼 재능이 없는 건지 노력이 없는 건지를 봐야 되는데 재능 뒤에 숨는 순간 노력 안 한 게 티가 안 나니까 내 마음이 편해져요. 그래서 재능의 핑계를 댑니다. 그 핑계 대지 마세요. 어차피 재능이라는 것의 특징은 뭐냐면 우리가 목표하는 세계 최고의 무엇이 된다는 게 100점이라고 하면 한 60점을 빨리 도달해 주게 하는 게 재능이거든요. 그게 없다고 해서 내가 원하는 목표에 가지 못했다는 핑계를 대는 건 안 되고요. 자, 그 반대 경우도 있습니다. 재능이 있어요. 그래서 빨리 60점 도달했어요. 그런 사람들은 재능만 믿고 노력을 안 하다가 70점, 80점 레벨에 가면 아, 이제 재미없네 라고 그 핑계 뒤에 숨어요. 흥미를 잃었다라는 말을 하죠. 그것도 마찬가지로 자기 유전자에 속이고 있는 겁니다. 그거로부터 자유로워지셔야 돼요. 내가 재능이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이게 정말 나에게 원하고 필요하고 잘하고 싶은 거라면 사람은 마음먹은 대로 할 수 있는 능력이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스케이트를 30살부터 배워서 40살에 김연아 선수처럼 금메달을 따자는 걸 하자는 게 아니잖아요. 내 삶을 조금 더 행복하게 하고 예를 들어 수입을 조금 늘리고 그리고 가까운 사람 좀 더 좋게 살자라고 하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런 것들은 분명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해 주시고요. 네 번째는 환경이에요. 환경에서도 환경에서 자유로운 사람이 어디 있어? 좋은 환경에 있어야 좋은 결과가 나오는 거 아니야? 맞죠? 다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지금 내 환경이 나한테 도움이 안 되는 환경이라면 어떻게든 나올 수 있는 자유가 있어야 된다고요. 내가 원하는 곳으로 옮겨갈 수 있는 자유. 그리고 만약에 그게 내가 바꿀 수 없는 환경 같은 거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내 가족들이 내가 하려는 걸 반대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얼만큼 내가 명확하게 그것을 이야기하고 얼마나 지속적으로 얘기하느냐에 따라서 끝내 내 말을 들을 수 있게 되느냐 안 되느냐에 갈려 있습니다. 꼭 기억하세요. 명확성과 지속성입니다. 이 두 개는 거의 모든 사람들이 가지는 지금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그 시작하는 키가 되거든요. 내가 정말 이걸 명확하게 어떤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지? 그리고 내가 지속적으로 이 얘기를 하고 있었나라는 생각을 해보시면 생각보다 많은 문제들이 풀리실 거고요. 자, 그 다음은 일관성에 대한 얘기입니다. 아까 제가 잠깐 그 질문 중에 그거 있었죠. 내 생각과 삶의 방향이 일치하느냐라는 것. 그게 이런 측면에서 보면 될 것 같아요. 내 이성과 감정이 일치하지 않으면 인지 부조화가 생겨서 어떻게든 맞추려고 하는 게 사람의 마음입니다. 그리고 내가 지금 현재에 살아가는 모습이랑 미래에 바라는 모습이 안 맞아도 굉장히 불편해질 거예요. 그리고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랑 내 미래에 내가 목표로 하고 있는 내 삶의 목적을 삼고 있는 일이랑 같지 않으면 또 불편하거든요. 그걸 제가 그 강연에 오시면 어떻게 말씀을 드리냐면 제가 항상 제 자리에서 무대에서 뒤쪽을 바라보면서 말해요. 제가 지금 정면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근데 몸은 옆으로 가고 있어요.
그러면 제가 카메라 벗어났네요. 이렇게 가다 보면 분명히 언젠가는 고개를 돌리든 아니면 몸을 돌리든 하는 상황으로 맞이할 거예요. 그렇겠죠? 결국 언젠가는 이 두 개가 완전히 틀어질 테니까요. 그런데 그러면 사람들은 고개를 돌릴까요? 몸을 돌릴까요? 자기가 원하는 방향의 삶으로 돌리는 사람은 그때가 아무도 없습니다. 그거는 거기에 도착한 순간 끝난 얘기예요. 고개를 돌릴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고개를 돌리면 뭐라고 해요? 잘 살았잖아. 남한테 해 끼치지 않고 살았어. 내가 뭐 잘못한 거 없이 살았잖아. 라는 말을 합니다. 그리고 고개를 숙이죠. 그리고 후회를 합니다. 언제요? 죽을 때쯤 후회를 합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부터 하루에 20분 내지 30분을 만드셔서, 아니면 일주일에 한 4시간 누구나 만들 수 있다고 하거든요. 그 시간에 내가 원하는 일로 삶을 하루에 0.1도씩 하루에 한 걸음씩 트세요. 그래서 직선으로 못 가더라도 빙 돌아서라도 내가 원하는 길로 가셔야지만 그 일관성의 문제가 풀릴 거고요. 세 번째는 애착의 문제입니다. 자,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뭐 항상 나온 얘기죠. 지금 여기 우리. 자, 머릿속으로 떠올려 보세요. 지금 여러분에게 가장 소중한 5명이 누군가요? 뭐 부모님 계신 부모님 나올 테고요. 자녀도 있으면 자녀 나올 테고요. 뭐 가까운 친구나 뭐 동생 나오겠죠. 자, 그러면 그 사람들한테 나는 의식적으로 어떻게 대하고 있나요? 의식적으로 이 사람들을 행복하겠다고 생각을 해주고 대하고 있나요? 아니면 그냥 무덤덤하게 생활 속에 묻혀서 그냥 대하고 있나요? 그렇게 내가 정말 좋아하는 사람들에게 잘해주는 것도 내가 진실되게 살아가는 것에 당연히 들어가겠죠. 그리고 애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성장 의지입니다. 인류는 진화 과정에서 성장하겠다는 의지와 세상을 향한 호기심이 겹쳐서 그렇게 많은 일들을 해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들도 분명히 성장 의지를 가지고 있으시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오셔서 이 마이다스북에서 만들어진 이 좋은 자리에서 저희 민코치 이야기를 듣고 계시잖아요. 그렇다면 이 성장 의지를 가진 분들이 뭘 하셔야 되냐면 그 성장 의지를 가지고 더 성장하셔서 주변 분들을 끌어주셔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게 여러분들이 실제로 여기에 계신 분들이라면 그만큼 그게 여러분들의 진실한 삶에 들어있는 사람들이에요. 더 나아지고 싶다는 욕망, 인간적으로 성장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걸 주고 싶다는 욕망이 있으실 거예요. 아닌가요? 분명히 있으실 겁니다. 자, 그럼 이 이것들을 가지고 다시 한번 돌아보세요. 여러분은 지금 진실한 내 모습을 살고 있나요? 좀 어렵다면 자유로움, 일관성, 애착이란 3가지에 대해서 점수를 한번 매겨보세요. 1에서 10점. 난 정말 거짓되게 살고 있다. 내 생각하는 거랑 정말 틀리다면 1점에 가까울 테고요. 정말 충만하게 잘 채우고 있다면 10점에 가까울 겁니다. 몇 점쯤이 될까요? 몇 점이 되면 여러분들이 만족하실 수 있을까요? 자, 그것에 대한 고민을 해보시고요. 만약에 지금 그 점수가 5점 밑으로 나왔다면 안타깝잖아요. 제가 사실은 응원을 해드려야 되겠지만 오늘은 짧은 시간 말씀드린 거니까 조금 뜨끔한 이야기를 드릴게요. 벤자민 프랭클린이 한 이야기입니다. 어떤 사람은 25세에 죽었는데 장례식은 75세에 치른다. 50년간 산송장으로 살았다는 얘기죠. 여러분들은 지금 제대로 진실되게 살고 계신가요? 아니면 반쯤 죽어 있나요? 세상에 어떤 에너지를 내뿜고 계세요? 잘 살고 있다는 에너지를 내뿜어주고 계신가요? 아니면 마지못해 하루를 살아서 산송장으로 사나요? 어떻게 내가 진실된 내 모습으로 살고 있다는 것에 점수를 끌어올리시겠어요? 그 고민을 해서 그 점수를 끌어올리는 방법은 여러분들이 제일 잘 알아요. 왜냐하면 내 이야기니까, 내 본인에 대한 이야기니까. 그래서 그렇게 꼭 고민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래서 제가 정말 기가 막히게 시간을 딱 맞춰놨는데요. 그래서 오늘 그 Q&A에 들어왔던 것들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나 발견하기 스텝을 말씀해달라. 아니면 그 나를 발견한 스텝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제가 이렇게 얘기를 드리려고 해요. 제가 그 2시간짜리 그 지금까지 해오던 강의에서 어떤 얘기를 드리냐면 나 발견하기 스텝이라는 얘기는 쉽게 말하면 나는 누구인가라는 얘기잖아요. 나는 누구인가라는 질문은 사실 어떻게 보면 좋은 질문이에요. 분명히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아가는 과정이 좋지만 수동적인 형태의 질문입니다. 내가 결정해서 나가는 방향의 질문이 아니에요. Who am I는 수동적인 질문이에요. 거기에 저는 한 단어를 더 하셨으면 해요. 어떤 단어냐면 Who am I tomorrow? 내일 하루 나는 어떤 사람이고 싶나요? 나를 발견하기보다 내가 어떤 사람으로 향해 가고 싶은지를 정하고 그 사람으로 살아가셨으면 해요.
그러니까 내가 열정적인 사람이 되고 싶다면 열정적인 삶을 사는 게 어떤 건지 생각을 하고 그걸 의도적으로 밖으로 드러내려면 어떻게 하셔야 되는지 생각을 해보시면 그렇게 가서 내가 원하는 사람으로 살아가시라고요. 발견하지 말고 만들어가는 스텝을 만드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어떤 가지 여러 가지 내 모습 그냥 인정하면 될까요? 그 중에 어떤 게 진짜 나일까요? 다 여러분의 모습입니다. 다만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표현을 명확히 못한다면 진실된 나는 아니겠죠. 다 거짓된 내 모습들을 가지고 만들어가는 거겠죠. 거짓된 내 모습들이 많으면 그만큼 피곤할 거예요. 그런 거 말고 정말 내가 하고 싶은 표현을 할 수 있는 나 자신을 그렇게 있는 진짜 자기 자신들은 다 인정해 주시면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노란색 두 개는 제가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그 다음에 슬럼프가 오거나 슬픈 마음이 들 때 마음을 다스리는 방법이나 하고 계신 것에 대해서 일단 알려주세요라고 말씀을 하시면 사실 이것도 제가 제 개인적인 강연에서 솔루션을 드리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사람의 뇌는 어떤 외부의 자극이 들어왔을 때 그 정보를 판단하지 않아요. 무슨 얘기냐면 그러니까 그림이 눈에 보여요. 그러면 이 그림을 뇌는 일단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내가 이걸 갖고 추가적인 사고를 이어가야 되는지 안 되는지를 생각한 다음에 그게 정말 내가 추가적으로 뭔가 고민해야 되면 그것을 생각을 이어가요. 하지만 일단 자극은 그대로 반응을 하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힘들 때 뭘 하면 되냐면요. 첫 번째는 아플 때 먹는 약 먹어도 효과 있습니다. 아스피린 먹어도 슬픈 게 나아져요. 실제로 실험 결과입니다. 그게 첫 번째 방법 중에 하나고요. 두 번째는 행복 동영상이나 행복 노트 같은 걸 만들어서 보세요. 그 쓰여진 글이 나한테 좋은 자극을 주는 것들을 보시면 되고요. 아니면 저 같은 경우는 행복 동영상이 어떤 게 있냐면 예전에 무한도전이나 런닝맨에 같은 웃기는 장면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 다 찾아봐요. 그러면 다 아는데도 또 보면 웃깁니다. 왜냐하면 뇌는 반응을 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의도적으로 조금 웃으려고 애를 쓰는 게 필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진실한 내 모습 살기는 평생의 과제였습니다. 멘토님은 그 과정 어떻게 이뤄내셨나요? 아까 말씀드린 그 얘기를 잠깐 드릴게요. 얼마나 명확하고 지속적으로 그 모습을 보여주냐고 하면 저는 제가 지금 이렇게 이걸 하는 거를 저희 가족들이 싫어했어요. 지금도 저희 와이프는 싫어합니다. 제가 회사를 돌아가길 되게 바라고 있고요. 그런데 저희 부모님이나 가족들이 결국 이렇게 제가 이 일을 어떻게든 계속 할 수 있게 하는 건 제가 2015년 이후로 거의 매일 아침, 점심, 그러니까 아침, 저녁은 출퇴근 시간에 브랜드의 강연을 듣고요. 점심시간에는 그 강연을 보고요. 그리고 쉬는 날은 브랜드의 강연을 계속 정리합니다. 그러고 보니까 쟤 진짜 저거 엄청 하나보다라는 지속성을 계속 보여줬어요. 그러니까 끝끝내 결국 그걸 하게 됐던 게 있고요. 진실된 내 모습으로 살기라는 것에 대해서는 내가 어떤 표현을 하고 싶냐는 것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방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가 실제로 생각하는 말을 최대한 세련되게 그 표현 생각나시죠? 그 영화 킹스맨 나오잖아요. manner makes man 하고 두드려 패잖아요, 사람들. 그러면서 그 장면을 생각해보면 어쨌거나 기본적인 사회 매너를 배우고 그거에 맞는 방식으로 내 생각을 명확하게 표현하는 건 분명히 필요한 겁니다. 그렇게 자기 할 말을 하세요. 그게 갖춰져야지만 진실된 모습으로 가는 거고요. 그리고 제가 진실된 모습을 찾는 방법에 또 하나 제안을 해드리는 거는 삶의 주요한 6가지 분야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건강, 두 번째는 그다음에 내 가족이나 친구들, 세 번째는 내 일, 그리고 내 영적인 평화, 취미 이런 것들 주요한 삶의 6가지 분야 말을 하는 게 있는데 거기를 집중적으로 더 나아지려고 노력을 하다 보면 내가 진짜로 바라는 게 어떤 것이냐는 생각을 하게 되실 거예요. 그래서 이 얘기는 사실 짧게 드리긴 어렵지만 그렇게 삶의 전 분야를 치열하게 개선하려고 노력하다 보면 내가 실제로 좋아하는 게 어떤 건지에 대한 좀 찾을 수 있는 힌트들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메신저가 되기 위해서 가장 노력했던 부분은 일단 처음에 한 2년간 학생들한테 무료로 봉사하고 강연을 하고 하면서 제가 연습을 많이 했어요. 무료 강연도 한 100번 정도 했었던 것 같고요. 그렇게 많이 해보면서 익숙해지고 이게 이제 불편하지 않을 정도로 개선을 하고 그다음에 지금도 매일 아침 보컬 트레이닝이나 그런 스테이지 매너를 위한 트레이닝 같은 건 계속 하고요. 그다음에 제가 한 강연들은 항상 녹화해서 다시 보고 문제점 개선하려고 노력하고요. 그래서 꾸준히 강연가로서도 그리고 코치로서도 나아지려고 계속 자료들을 봅니다. 그리고 긍정적인 삶의 변화 무엇부터 바꿔나갈까요와 성장 습관과 질문 팁에 대해서는 제가 제 정규 교육 과정인 자기설계 정규 과정 1주차를 무료로 오픈해 놨어요. 제가 사실 작년 10월에 이제 쭉 10주짜리를 만들었는데 제가 10월에 생일인데 너무 많은 분들이 생일 축하를 해주셔서 제가 기분이 너무 좋아갖고 1주차는 그냥 무료로 오픈을 했습니다. 그래서 유튜브에 지금 접속을 하시면 되는데 제가 요거는 채팅창에 올려드릴 테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이 2시간짜리 이게 총 30분씩 정도 돼서 2시간이거든요. 이것만 보셔도 중요한 습관이 어떤 거고 어떻게 관리하는 가장 키들은 여기 담아놨으니까 이걸 보셔서 방금 질문에 대해서는 조금 해결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요건 제가 공유를 채팅창에 드릴 거고요. 자, 그럼 제가 지금
말씀드릴 것들은 대충 다 드린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내일 모레 제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그 7시간짜리 코칭에 오시는 분들이 지금 여기 오신 분이 있는데 그분은 방금 이 질문을 제가 그때 드린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내내 거 말씀드릴 거고요. 자, 그러면 제가 지금까지 드렸던 질문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질문 있으신 분들은 뭐 얘기를 해주시면 제가 한 5분 정도 얘기를 하고 그거에 대한 답을 드린 다음에 네, 뭐 채팅창에 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용이 넘으면 감당이 안 될 것 같고요. 채팅창으로 질문 주시면 제가 질문을 읽고 간단하게 답을 드릴게요. 그리고 그 링크 주소는 제가 지금 요거를 하나씩 올려드릴게요. 아마 하나만 찾아오시면 나머지는 찾아보실 수 있을 겁니다. 제가 지금 혹시 끊겼나요? 제가 안 보이나요? 아니죠? 아, 잘 보이시죠? 다행이네요. 네. 질문 있으신 분들은 채팅창에 올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실제 제가 말씀드릴 거는 그러니까 30분으로 준비한 내용들은 어쨌거나 최대한 열심히 전달을 해드렸고요. 그래서 그 질문들이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 만약에 이제 먼저 나가실 분들은 나가셔도 되고 질문 있으신 분들은 질문 쭉 올려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100분이 넘는 분들이 있는데 질문이 없다는 얘기는 제가 강의를 굉장히 잘했나 보군요. 아니면 뭔 얘기인지 도저히 못 알아듣게 했거나 둘 중에 하나인 것 같은데 저는 언제나 이럴 때 잘했다고 생각하고 사는 사람입니다. 제 멘탈 건강에 좋더라고요. 아무 얘기를 안 해주시니 제가 굉장히 지금 당황을 하게 되네요. 아까는 오히려 당황을 했는데 보통 제가 웹세미나를 하면 이렇게 질문들을 많이 주시는데 그리고 제가 매달 웹세미나도 무료로 하고 있는 거 참 있으니까 매달 마지막 화요일 날에는 그때 오시면 이제 무료로 계속 제가 웹세미나에서 그런 것들은 계속 새로운 주제들을 말씀드립니다. 네. 네, 채팅창으로 질문들 지금 막 쏟아지고 있거든요. 아, 제가 지금 채팅창이 지금 갑자기 응답 없음이 줌이 떠가지고 안 보이고 네. 있거든요. 아, 그러면 그 서성미 코치님이 가장 네. 대표적인 걸 간단히 골라서 얘기를 해주시겠어요? 그럼 제가 답변을 네. 드리겠습니다. 습관들 중에 가장 먼저 바꿔야 할 하나만 꼽으라면 어떤 걸까요? 수면 습관입니다. 네. 수면 습관은 모든 인류는 미국의 한 대학에서 50년간 연구를 했습니다. 50년간의 연구 결과는 간단합니다. 사람은 8시간을 자야 돼요. 대신 사람마다의 편차가 1시간이 있어서 7시간에서 9시간 사이를 자야 된다는 게 99% 이상의 확률로 떨어져요. 그러면 지금 100분 있으니까 한 분 빼고는 1000명이어야 한 명이거든요. 사실은 99.9%니까. 여기에 한 명 빼고는 다 7시간은 최소한 주무셔야 됩니다. 그 얘기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기 가시면 설명을 쭉 드리는 게 있어요. 여러분들이 바빠서 못 주무신다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아리아나 허핑턴 같은 사람이 있거든요. 허핑턴 포스트를 만든 아리아나 허핑턴이나 아니면 구글의 전 회장인 에릭 슈미트 같은 사람들도 8시간 넘게 잡니다. 그 바쁜 사람들 그렇게 자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어떻게든 수면 시간 늘리려고 애를 쓰시고요. 제가 전에 살던 삶과 지금의 살던 삶의 생산성이 좋아진 건 딱 하나 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잠을 많이 잔다는 거. 전 어떻게든 7시간을 자려고 애를 쓰고 가능하면 8시간까지도 잡니다. 그리고 집중해서 모든 것들을 빨리 끝내요. 네. 평소에 꼭 하시는 매일 습관 몇 가지 소개해 주세요. 매일 습관은 일단 아침에 일어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컬 트레이닝, 그 무대 매너를 위한 그 기본 트레이닝 하는 게 있고요. 그건 뭐 한 15분, 20분 정도 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1시간마다 뭘 시작하면 1시간마다 알람을 울리거나 해서 일어나서 스트레칭을 합니다. 스트레칭을 자주자주 하셔야지만, 그러니까 사람의 에너지가 쭉 가다가 어떻게 떨어지냐면, 긴장도가 똑같이 유지된다라고 하면 에너지는 2차 곡선 형태로 떨어지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같은 긴장이 계속 유지되면 시간이 뒤로 갈수록 에너지가 크게 떨어져요. 그래서 중간중간 의도적으로 자주 쉬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단위는 1시간에 한 번이면 좋을 것 같아요. 1시간에 한 번 핸드폰 알람을 울리든 뭐 구글 타이머 같은 걸 쓰시든 그 알람이 울리면 가서 물 한 잔 먹고 스트레칭 잠깐 하고 다시 앉으세요. 그게 제일 도움이 되실 겁니다. 네. 그리고 심호흡 자주 하시고요. 심호흡. 네. 네. 미라클 모닝은 안 하시나요? 아니요? 저는 미라클 모닝을 좋죠. 미라클 모닝은 좋습니다. 근데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몇 시에 미라클 모닝은 일찍 일어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일찍 자는 게 중요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는 무조건 7시간을 안 잤으면 미라클 모닝 하지 말라고 말씀을 드려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10시에 자고 5시에 일어나면 정말 아침 시간이 온전히 미라클 모닝이 되거든요. 근데 12시에 자고 5시에 일어났다라고 하면 그게 뭐냐면 10시에 자고 5시에 일어난 다음에 소주 한 병을 라바를 딱 불고 앉아서 뭘 하는 거랑 똑같습니다.
잠이 모자라면 혈중 알코올 농도가 얼마 올라온 거랑 비슷한 효과가 나타나거든요. 그렇다는 얘기는 7시간 잠 안 자고 미라클 모닝 할 바에는 그냥 쭉 7시간을 주무세요. 여러분들의 몸은 그걸 하지 않으면 에너지가 안 나옵니다. 실제로 미라클 모닝을 잠을 모자란 상태로 하면 오후에 한 2시부터 5시 사이에 에너지 조금 앉아서 멍 하실걸요? 그게 오는 것보단 7시간 잠을 자고 그 시간에도 집중을 하는 게 훨씬 나을 거예요. 네. 자기 개발을 하려고 하다 보니 너무 이것저것 받아들이게 돼서 소화하기가 벅찰 때가 있어요. 가려서 받아들이는 방법이 있을까요? 열정이 부족해서일까요? 라고 하셨어요. 저는 그런 경우에 많은 분들께 오시는 분들이 그런 질문 하시면 어떻게 말씀드리냐면, 좀 세게 말씀드릴 때는 책 뒤에 숨으셨네요, 내지는 강연 뒤에 숨으셨네요 라고 말을 해요. 그게 뭐냐면, 자기가 해야 되는 게 뭐가 있는 걸 머리로 압니다. 근데 해야 되는 걸 알면서 그걸 밀어놓고, 그 밀어놓았다는 거를 이제 내가 나쁜 짓을 하는 건 아니야 라는 생각을 하고 싶어서 책을 올려놓고 아니면 강연을 듣고 해요. 그건 정말 내가 뭘 해야 되는지는 다 이미 알고 계십니다. 그럼 그거를 하는 게 중요하지, 강연을 듣고 안 하는 건 중요하지 않거든요. 예를 들어서 오늘 저한테 얘기를 들으셨다면 7시간 자는 것부터 해보세요. 그런 게 들어와야 에너지 레벨이 올라오는 게 맞고요. 그 다음에 수습이 안 된다고 하시면 자기가 에너지가 어디서 새는지를 보셔야 돼요. 하루에 핸드폰 몇 번 보시나요? 저는 하루에 어떻게든 안 보려고 애를 쓰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럼 여러분들도 에너지가 안 새려면, 그러니까 집중을 유지하려면 나를 집중을 잃게 하는 것들을 최대한 제거를 해야 하실 수 있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방해물들을 제거하는 게 우선입니다. 지금은 자기 관리는 뭔가 뚜렷한 목표를 향해서 간다는 것보다 그런 나쁜 습관을 버리는 게 우선인 시대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마지막 질문으로 할게요. 진짜 내가 원하는 모습인지 그냥 현재 모습과 반대이기에 선망하는 건지 잘 모르겠다고 하시는 분이 계세요. 그럴 수 있죠. 자기가 정말 지금의 모습이 지긋지긋하게 싫어서 저쪽을 가고 싶다는 말씀도 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근데 그런 경우에는 제 생각엔 어떠냐면, 저쪽으로 넘어가기 전에 이쪽 것도 한번 엄청 잘 해보셔야 돼요. 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정말 내가 별로 좋아하지 않고 싫어하는 분야라고 해도 여기서 내가 정말 잘 해냈다면, 그렇게 해낼 수 있는 사람이라는 그런 뭐랄까요, 자신감이나 자기 인식이 있는 사람은 내가 정말 좋아하는 일은 정말 잘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하시는 일을 일단 잘 해놓고 그쪽으로 넘어간다는 생각을 한번 하고 지금 일을 대해보셨으면 좋고요. 그리고 결정적으로는 자기가 좋아하는 일인지 아닌지는 그 일을 할 때 내가 에너지를 받는지 아니면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지 좀 보셨으면 해요. 되게 좋아하는 일을 하다 보면 에너지가 많이 얻어집니다. 그러니까 신체적으로 힘든 건 당연하겠지만 그거 말고 정신적인 에너지는 굉장히 올라오거든요. 그런 경험들을 자주 느끼게 하는 게 어떤 것인지를 보시면, 실제로 저도 사람들을 코칭하고 강연을 하면서 그렇게 리액션들을 받으면서 제 에너지가 올라가는 걸 느꼈거든요. 아마 지금 여러분들도 제가 이렇게 계속 업되어 올라가고 있다는 걸 느끼실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그런 과정들을 겪게 하는 것들이 정말 내가 좋아하는 일이구나라는 생각을 하시는 기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